서유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과는 사과이고 돌멩이는 돌멩이여야 해. 둘이 아저씨는 서유리에게 빨간 공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공이 진짜 공이라는 자체적인 성질이 있을까? 아니란다. 공은 고무와 색소 그리고 내 손이 있어야 잡히는 것으로 존재할 뿐이야. 스스로는 본래의 모습이 없고 모두 서로 의존해 생겨나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거울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양자의 방이야. 물체의 속성, 예를 들어 색깔이나 빠르기 같은 것은 스스로 결정되지 않아. 관찰하는 대상과 상대적인 관계로 정해지지. 저 알갱이의 빠르기는 내가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빠르게 관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지. 심지어 그 알갱이의 색깔은 주변의 어둠과 빛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된단다. 관계로 정의되는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란다. 위험도 마찬가지지. 저 배가 혼자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저 배가 강물 전체의 흐름과 얼마나 비슷하게 혹은 다르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지. 강물의 흐름과 함께 간다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안전한 거지. 서유리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결국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아저씨는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숙한 의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 나무를 봐. 혼자서 굳건히 서 있지만 땅, 햇빛, 물에 건강하게 의존하고 있지. 이것이 성숙한 의존이야. 관계를 거부하고 혼자 서려 하면 부러지지만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할 때 가장 단단해진단다. 서유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과도 돌멩이도 빛 알갱이도 고정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서로에게 기대어 서로를 정의하며 생기 넘치는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저는 서유리라는 저의 이름, 가족,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 전체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진짜 나로 정의될 수 있는 거군요. 세상은 관계라는 끈으로 엮인 아름다운 선물 상자였습니다. 앞서 얘기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다. 불교, 물리학, 금융,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불교 철학, 현대 물리학, 금융학, 그리고 심리학.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네 영역이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된 사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로서의 존재입니다. 즉,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연기설을 살펴보죠.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이 결합하여 생겨나며 이 조건이 사라지면 존재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연기입니다. 즉,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의존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고정된 본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 부릅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존재는 끊임없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생멸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물리학이 이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 초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물질은 더 이상 딱딱한 입자로 설명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자나 광자 같은 미시 입자는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로 정의됩니다. 즉, 입자는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측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 상태가 결정됩니다. 즉, 존재란 관계다라는 사유가 불교의 연기와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요약하면 양자역학은 관계적 실제, 불교는 관계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의 핵심은 베타입니다. 자산의 위험을 측정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주식의 가격 변동폭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전체와 얼마나 함께 움직이는가, 즉 공분산을 봅니다. 베타는 바로 그 관계를 수치화한 값입니다. CAPM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고립된 속성이 아니라 시장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CAPM의 세계관도 불교의 연기, 양자역학의 상호 의존성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심리학자 로널드 페어베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해 같은 통찰에 이릅니다. 그는 미성숙한 독립성보다 성숙한 의존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히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갈등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립의 외로움을 택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가짜 독립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투고 조율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즉, 인간의 성숙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네 가지 세계는 모두 다르게 들리지만 그 안에 흐르는 맥락은 하나입니다. 고립된 실체는 없다. 존재란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내 영역은 하나의 줄기로 연결됩니다. 불교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고, 물리학은 물질은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된다고, 금융학은 리스크는 시장과의 관계로 측정된다고, 그리고 심리학은 성숙은 관계를 감내하는 힘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모두 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관계망 속에서 연민의 윤리를 발견했습니다. 물리학은 상호작용 속에서 질서를, 금융은 분산과 균형을, 심리학은 의존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불교의 연기, 양자역학의 상호의존, 금융의 배타, 그리고 인간관계의 성숙한 의존.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관계로 짜여 있다. 관계를 이해할 때 비로소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